네, 이번 장은 제4장 도로주행입니다. 도로주행이면서 도로주행을 하려면 관련된 법규, 교통법규를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실 적에 한 번씩 다들 공부해 보셨던 것들이라서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하시는 거죠. 자, 23 도로교통법 용어. 예, 도로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도로. 또 고속도로에 대한 정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정의, 긴급자동차, 정차, 또 안전지대, 어린이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고, 안전표지는 어떤 것이고, 서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뭐 이런 용어들을 교통법규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며 이 중에는 유류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류도로법, 도로법, 농어촌 정비법, 차마 통행을 위한 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로는 도로에 들어가지 않죠. 자, 20이 아니고 예,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한 지정된 도로를 우리가 고속도로라 표시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거. 긴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요거 좀 중요하죠. 긴급 자동차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뭡니까? 들어가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표 3개로 갑니다. 자, 소방차, 예, 얘네들도 긴급 자동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동차, 긴급 자동차는 긴급 용무 중일 때에만 우선권과 특례를 적용받는다. 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도 안 태우고 긴급한 차인 것처럼 구급차가 달리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합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5분을 넘어가면 뭡니까? 이거는 주차가 되겠죠. 네.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로 보고 있고, 안전표지, 뭐 주의, 규제, 지시, 보호, 노면 표지 등등을 안전표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즉시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운행하는 것을 서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번 문제는 24는 차로에 따른 그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했어요. 고속도로가 있고요. 고속도로 외 도로가 있네요. 여기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도로 외 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차량들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중앙선에서 좀 가까운 쪽은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달릴 수 있고 맨 끝자락, 그죠? 오른쪽은 건설기계, 화물, 특수, 대형 승합차, 이륜차 및 원동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이 달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네. 자, 편도 2차선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이렇게 돼 있고 도로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차로는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해가지고 다 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1차로는 뭐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편도 3차로 이상의 1차로 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도로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통행이 가능하다. 이게 80km 미만으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왼쪽 차로, 그러니까 선이 하나, 둘, 셋,
이게 차가 선이 세 개인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1차로는 이제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왼쪽 차로라는 것은 이 두 번째 차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승용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맨 끝자락에 있는 차량들은 건설기계 및 화물, 대형 승합 특수 자동차 이렇게 또 기준도 세워놨습니다. 네, 이것도 외울 건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운전법이니까. 25번에는 이제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행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량, 세 번째는 원동기 자전거. 이 원동기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오토바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네 번째는 자동차 및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외의 차마, 그죠? 이외의 차마, 손수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손수레. 예, 아니면 마차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26번에는 이상기후에서의 운행 속도. 예,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별표 3개로 갑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렸을 때는 20%, 그죠? 최고 속도의 20%로 감속 운행을 하시고요. 폭설이 많이 내릴 때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보이는 경우, 노면이 너무 미끄러운 경우, 눈이 20cm 정도 쌓였을 때는 50%예요. 여기는 50%로 보시고 여기는 20%로 감속하는 거고요. 네, 이런 규정이 있고요. 또 앞지르기 금지 장소, 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교차로, 터널, 다리 위, 급경사의 내리막, 경사로 정상 부근, 뭐 이런 부분들은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라고 우리가 또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의 주정차 금지 장소. 고속도로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도로. 예, 28번째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도로의 주정차 금지 장소. 1번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에,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에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정차는 5분 이내, 주차는 5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안전지대로부터 각각 10m 이내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정차를 할 수 없고, 건널목 가장자리겠죠. 네,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세 번째, 버스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예, 지금 다 10m, 10m, 10m인데 여기는 5m네요. 여기도 5m, 여기도 5m. 5m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모퉁이는 5m이네요. 소방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5m. 예, 모퉁이나 소방시설은 5m로 정해져 있네요. 여섯 번째, 지방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곳. 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주차 금지 장소가 있어요. 정차는 가능한데 주차 금지. 터널 안 다리 위, 그죠? 터널이나 다리 위는 안 된다.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 5분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여기도 5m네요. 세 번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 경찰청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사용할 수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29번째, 이번에는 이제 건설기계 관리법에 대한 그 목적이 나오네요. 이제 그동안에는 도로교통법이었는데 지금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 목적, 요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별표 4개로 갈게요.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며 효율적 관리와 안전, 그 다음에 기계화의 촉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건설기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될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기계 관리에서는 이제 건설기계 대여업이 있고 정비업이 있고 매매업, 그다음에 폐차죠. 그다음에 건설기계 형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를 정의한 거예요. 건설기계 대여업이라는 것은 뭐 대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비업은 수리하는 거죠.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수리하고 그 부품을 가공, 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매매업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매매업, 그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와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 사항에 관한 변경 신고를 대항하는 것이고요. 폐기업은 뭡니까?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해를 업으로 하는 것. 이런 거를 폐기업이라고 보고 또 건설기계 형식에서는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에 관해서 일정하게 정하는 것을 형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31번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외우기가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죠?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도지사, 시도지사. 요거는 이제 지역성이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고, 재밌는 거는 소유자의 주소지나 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할 때.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요거 나올만 하네요. 국가 비상상태 하에서는 5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건설기계 등록 시 첨부 서류가 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뭐 건설기계를 샀을 때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떤 서류를 집어넣어야 될지 요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네, 건설기계 제작증, 수입 면장, 그다음에 매매증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다음에 건설기계의 재원표, 자동차 손해배상보호선법에 따른 보험이 들어있는지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등록 변경 신고, 등록을 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건설기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및 상속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네요.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예, 여기서는 우리가 날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기계를 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말소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두 번째,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가 없대요. 또는 멸실됐대요. 네, 이런 경우. 세 번째,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차대가 바뀐 거죠. 차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대 번호, 그죠? 차대 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죠.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 이거를 차대 번호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시켜야 되고요. 네 번째,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게 너무 노후화돼서, 그죠? 너무 노후화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최고를 받은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네.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한 경우도 이제 등록 말소 사용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도 이제 등록 말소 사유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요.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에도 등록 말소를 해주셔야 되고, 건설기계를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교육 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등록 말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12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 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정밀 진단을 받아서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 시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등으로 등록 말소 사유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35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록 번호표의 용도에 따른 색깔. 그러니까 이제 번호판이죠. 등록 번호표. 우리가 자동차 번호표처럼 건설기계 번호표가 있는데 색깔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이제 비사용용과 사업용, 그다음에 임시 운행 차량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인 경우에는요, 녹색판에 흰색 문자를 사용을 하고,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 영업용은 주행판에 흰색 문자를 사용하고 있네요. 주황색판에 흰색 문자, 임시운행은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좀 제시하지 않고 내용을 좀 읽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제가 설명할 적에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그거를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한번 알았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36번째, 기종별 기호 표시. 자, 1번은 불도저, 네, 2번은 굴삭기, 굴삭기, 3번은 로더. 우리 지게차인 경우에는 요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지게차만, 4번은 지게차인데 꼭 지게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내고 문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음 중 뭐 굴삭기는 몇 번입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다섯 번째는 스크래퍼, 여섯 번째는 덤프트럭, 덤프트럭, 일곱 번째는 기준기, 여덟 번째는 모터그레이더, 아홉 번째는 9번이죠. 아홉 번째가 아니라 9는 롤러, 10은 노상 안정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다. 기종별 기호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37번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 건설 기계. 일반 표지판이 아니라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고 했어요. 특별 표지판도 길이나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1번. 길이가 너무 긴 경우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16.7m인데 총 길이가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 너비는 2.5m, 최소 이전 반경은 12m. 최소 이전 반경은 뭡니까? 핸들을 완전히 꺾은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원의 반경을 최소 이전 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바퀴가 오른쪽 안쪽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도 돌겠죠. 바깥쪽도 원이 있을 거고. 하지만 바깥쪽 반경을 우리가 최소 이전 반경인데 얘네들을 12m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높이가 4m고 차량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총 중량이 축하 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도 건설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이름표를 다시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덟 번째, 번호표를 반납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량 등록 번호표를 반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뭐 말소된 경우, 그죠? 또는 이제 건설기계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봉인이 떨어지거나 식별이 어려울 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한 경우, 새로 이제 번호판을 받는 거죠, 뭐.
네 번째,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네, 열흘 이내에 반납합니다. 네, 이런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법규를 조금 보고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39번째, 임시운행의 요건. 임시운행이라고 한다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제 운행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죠. 등록 신청을 위한 등록지로 운행을 할 경우, 신규 등록 검사 및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검사 장소로 운행하고, 선적지 운행, 수출을 위해서 등록 말소를 한 건설기계의 점검 정비 목적으로 운행, 신개발, 시험 연구 목적,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한 일시적 운행. 시험 운행 기간은 15일 이내고요. 시험 연구 목적은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 운행에 대한 요건입니다. 네. 40번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 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임시 운행보다는 이게 좀 많이 나오죠. 네. 신규 검사가 있고, 정규 검사가 있고, 구조 변경 검사가 있고, 수시 검사가 있어요. 뭐 신규 검사는 처음 등록할 때 하는 거고, 정기 검사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매년. 네. 그 다음에 구조 변경 검사는 이제 구조 변경이 개조한 경우에 우리가 받는 경우고요. 수시 검사는 우리가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 발생이 잦은 차량들은 이 수시 검사를 받게끔 또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하죠? 네, 일반 차량하고 좀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41번은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유효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굴삭기보다도 뭐 우리가 지게차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게차를 한번 볼까요? 지게차인 경우에는 2년이네요. 2년. 네, 이렇게 2년을 그 검사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것은 지게차와 로더, 그리고 모터 그레이더, 그리고 천공기. 예, 얘네들만 2년이고요. 지금 나머지는 다 1년짜리라죠. 예, 나머지는 다 1년짜리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또 외울 게 또 줄어드네요. 네. 42번 출장 검사가 가능한 경우인데요. 이제 출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원이 그 해당 건설기계 앞으로 가서 검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출장 검사라고 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겠죠. 도서 지역에 있는 경우, 도서 산간, 그죠? 섬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죠. 차체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예, 특별 표지판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겠네요.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이 친구들은 지금 특별 표지판에 해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움직이는데 좀 힘이 드는 애들. 이런 경우는 검사원이 간다는 얘기고요. 최고 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인 경우, 그죠? 미만인 경우, 속도가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들, 네, 이런 것들은 출장 검사를 가능하다 표현하고 있고,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건설기계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좀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또 나오네요.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업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정비업에는 종합, 부분, 전문이 있네요. 종합, 부분, 정미.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고,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는 거고, 전문 부분은 또 이제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변속기면 변속기, 이렇게 전문 부분만 할 수 있는 건설업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44번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죠. 네, 44번.
제1종 대형 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네. 제1종 대형 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특수 건설 기계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 기계. 네, 이런 것들은 일종 대형 면허로 조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요거 별표 4개 드립니다. 45번 조종사 면허 실격 사유. 네, 조종사의 면허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 운전면허라고 하지 않고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이렇게 하는데 조종사 면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살 미만인 사람, 건설기계 조종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마약이나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을 중독된 사람 또는 이제 알코올로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종사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효력에 정지된 경우,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10일 이내에. 요게 가장 나올 확률이 좀 높았던 내용에 해당이 되죠. 네. 자, 건설기계 관리법상 법칙. 그러니까 과태료 얘기하는 거죠. 과태료. 이것도 가끔 문제가 좀 나오죠. 예, 건설기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네. 이렇게 가만히 어떤 상관성을 따져보니 2년에 2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1년당 1,000만 원씩이네요. 그죠? 네. 자,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경우는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등록이 말소됐으니까 또 등록을 안 한 거죠.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표를 새긴 사람들. 네, 이런 불법을 하면 안 되겠죠. 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은 건설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면허가 없는 거죠. 조종한 사람들, 면허 없이 조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벌칙을 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년 이하의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고요. 1년인 같은 경우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네요. 네, 세 번째.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번호표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구조 변경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도 벌금이 들어갑니다.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형식 승인 또는 형식 승인 변경 승인 또는 확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제작 등을 한 자, 사후 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해하지 않느냐. 예, 행정처분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규정에 정하는 범위를 위반해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여기까지 해서 47회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벌칙까지 살펴본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주행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엔진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